오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 같으면 한 번에 올라갔을 걸음이 이제는 중간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순간, 아,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먼저 원망하게 됩니다. 나이 든 몸은 더 이상 전성기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젊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빠른 몸, 탄탄한 몸, 오래 버티는 몸이 좋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달라지면 마음속에 작은 패배감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꿔보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늙어가는 몸을 탓하지 않는 법. 그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걸음.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계절이 변하듯 해가 뜨고 지듯 몸의 변화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백발은 햇빛과 바람이 수십 년 동안 머물다 간 흔적입니다. 주름은 웃음과 눈물이 만든 지도입니다. 무릎 통증은 수십만 걸음을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야. 다 내 훈장이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변화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살아온 시간의 기록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걸 손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몸의 변화는 나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면 이름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조금 덜 달리고 조금 덜 버티더라도 그 대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화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거울 앞에서 말을 바꿔보세요. 이제는으로 시작하지 말고 여기까지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 대신 여기까지 잘 와줬구나 라고요. 말투가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이 해준 일을 떠올리세요. 오늘 이 다리가 장을 보러 데려다 줬고, 이 손이 가족을 위해 반찬을 만들었고, 이 심장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뛰어줬다는 걸요. 셋째, 옛날 사진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감사 대신 아쉬움을 부릅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더 편안한지, 오늘 내가 웃었는지만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습관은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매일 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몸을 탓하는 대신 몸을 존중하는 연습이 됩니다. 불편함 속에서 찾는 새로운 삶의 방식.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느리게 걷는 길에는 젊을 땐 보이지 않던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느림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 이웃 중에 75세인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다니며 활발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70대 초반부터 무릎이 조금씩 불편해지면서 먼 곳을 가거나 오래 서 있는 활동은 줄였습니다. 대신 가까운 동네 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지만 보고 걸었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피는 꽃, 마주치는 이웃,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 냄새를 즐깁니다. 그분은 예전엔 길 위에서 꽃이 피는 것도 바람이 바뀌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을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건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예전엔 속도와 효율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느림과 여유가 기준입니다. 나를 재촉하던 세상에서 한 발 비켜서 나만의 리듬을 찾는 시기인 거죠. 이런 변화는 억지로 젊음을 따라갈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아침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른 햇살과 상쾌한 공기는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둘째, 운동 목표를 바꾸세요. 빨리보다 오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속도 기록 대신 꾸준히 걷고 오래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셋째, 약속도 몸의 리듬에 맞춰 잡으세요. 점심 이후엔 피곤하다면 오전에 모임을 잡고 장소도 이동이 편한 곳으로 정하세요. 이런 사소한 조율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덜 불편해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품격 있는 노년의 아름다움. 나이 들면 젊음을 잃는 게 아니라 지혜와 깊이를 얻는 과정입니다. 외모는 변하지만 내면의 품격은 오히려 빛납니다. 말투에 온기가 담기고 표정에 여유가 깃듭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예전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목소리 크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남의 말을 끊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은퇴 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편해졌어. 그 짧은 한마디에 세월이 만든 변화와 여유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품격은 젊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돈도 지위도 젊음도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담긴 온기와 말투의 부드러움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말투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부정 대신 긍정을 말하세요. 못한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상을 바꿉니다. 둘째, 경청을 연습하세요. 말을 줄이고 눈을 마주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셋째, 자신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얼굴과 행동에 품격을 더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속에 담긴 이야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역사입니다. 이 손은 수십 년 동안 밥을 짓고 일을 하며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다리는 수십만 걸음을 걸어 당신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심장은 수많은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빛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